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월 달이 벌써 3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3월 6일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철진한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인영입니다. 이인영이 묘한 지금 미스터리를 갖다 풍기고 있습니다. 조갑제 언론인 대기자죠. 아주 정치 분석력이라든가 또는 이 사회 문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력이 탁월한 그 조갑제 기자가 이인영 장관의 민족혁명 통일론 미스테리, 아주 이상한 뭐가 있다 라는 이런 미스테리한 신비한 뭐가 있다, 뭔가 좀 안 좋은, 뭔가 좀 부정적, 이런 얘기의 미스테리가 아닐까요? 이인영이가 3.1절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완성한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거 용어 선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조갑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갑제 대기자는 이 이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인영을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좀 묘한 미스테리가 있다. 이 사람 말에는 뭔가 흘러나오는 그것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짚어 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는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의 근원이 되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0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3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요, 역사를 지 빼고 싶지, 먹고 싶은 역사만 딱딱 삼키는 이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인영은 묘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돈 쓰고 하는 거는 다 박정희, 이승만의, 박정희의, 전두환의 이르는 성장,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부 장관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게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그렇게 호강하고 살아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역사를 갖다가 역사답게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고 이 기술하는 방법 좀 보십시오. 우리는 4.19로, 그 다음에 60으로, 60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3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는 역사는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삽니까? 그래서 막 써대고 재난지원금 퍼대고 막 이러는 겁니까?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혁명을 성공시킨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다. 이분은 외눈박이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3개만 딱 끄집어냈습니다. 4.19, 60, 촛불혁명. 촛불혁명이 지 겁니까? 국민의 것이지. 촛불혁명이 이 정권 겁니까? 천만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분 좀 뭔가
으스스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 근대화는 우리는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걸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미래 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 역사를 자부한다. 다 누가 이 역사를 역동성을 가진 역사를 창조해냈습니까? 그거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가 이뤄낸 소위 압축 성장과 고도 성장의 덕분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인영은 거꾸로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한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 것이며 이런 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독재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입법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공수처 만들어내고 중수청 만들어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온 국력을 낭비하고 한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의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새 역사를 창조합니까? 촛불 시위를 갖다가 촛불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왜 촛불혁명입니까? 촛불 시위지 왜 혁명입니까? 헌법과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촛불혁명이란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체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정권을 혁명정권으로 자기들이 혁명을 했습니까? 혁명정권입니까? 41.2%를 대통령이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야권이 분립되고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이 무슨 촛불혁명입니까? 촛불 시위였죠. 용어를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흘러다니잖아요. 용어 선택을 그래서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인영은 유식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혁명이란 말을 좋아하고 아주 이상한 용어를 많이 좋아합니다.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촛불이 혁명이 됩니까? 그가 지금 용어로 선택한 뭐 시민혁명이니 민족혁명이니 통일이니 이런 걸 쫙 정렬해 보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하고 비슷해진다고 조갑재 기자는 딱 지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인영이가 선택한 이 용어, 시민혁명이란 말, 또 민족혁명이란 말, 통일을 일렬로 쫙 정렬을 시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민족해방, 다시 말하면 혁명민주주의 혁명론하고 똑같아,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조갑재 기자가 갈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이인영이가 누굽니까? 김일성주의 극자 운동권 단체 전대협 출신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된 이후에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 운동을 계속적으로 품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람을, 이인영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최근 발언을 하지 않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게 불리한 대북전단 금지를 입법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벌려온 자가 바로 이인영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오른 이인영의 그 통일론, 이인영 장관의 통일론은 민족혁명 통일론으로 보인다고 조갑재 기자는 탁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북한 분석관 출신인 박영식 박사의 최근 저서 10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라는 125쪽 거기를 인용을 합니다. 1963년 2월 김일성이가
한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 연설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조갑재 기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라는 이야기가 통일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반미입니다. 반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 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동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그 저서 10 카운트다운에 시작됐는데 그 125쪽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민족혁명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이야기가 통일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반미라는 거 딱 비슷한 걸 딱 끄집어냈습니다. 이인영이 말하는 민족혁명 통일은 문맥상 그리고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정책상 위의 김일성이 말하는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에 민족혁명 통일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고 조갑재 기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인영이가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인영은 이 조갑재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장관이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 통일을 명령한 적이 결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했을 뿐이지 민족혁명 통일을 명령한 적은 없었다는 바로 이 조갑재 기자의 지적은 100% 온당한 지적입니다. 이인영의 이 페이스북 글을 김정은이 만약에 읽었다면 이인영 장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인영 동무라고 부를까요?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조갑재 기자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을 보고서 이런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보고 아마 페이스북 글도 김정은이가 볼 줄도 모르죠. 다 보라고 또 쓰는지도 모를 것이고. 북한 보라고도 다 쓰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우리 누가 합니까? 사람 마음의 그 길을 깊이를 누가 합니까? 근데 조갑재 기자는 이걸 딱 집었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이 페이스북 글을 김정은이가 읽었다면 이인영 장관이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이인영 동무 이렇게 불렀을까?로 끝을 맺는 이 글. 오늘 이 조갑재 기자의 이 글, 이인영 장관의 민족혁명 통일론의 미스테리, 참 미스테리우스합니다. 이 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에 지금 와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글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어났던 자유대한민국이 내일 태양은 떠오릅니다. 다시 그 태양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광풍이 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했죠.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분다고 미친 바람이 불어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일이면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